자도 졸린 분들, 그 이유는요, 안녕하세요. 잘 재워줄게. 잠 못 드는 이들을 위한 수면 길라잡이 닥터 지지 조영훈 원장입니다. 분명히 많이 잤는데 충분히 수면을 취한 것 같은데도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지가 않고 낮에도 꾸벅꾸벅 졸았던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그리고 이런 증상이 만성화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이 자도 졸린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자도 졸린 이유와 그 해결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잤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분들은 수면 시간만 신경 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 몸과 뇌가 회복하려면 질 높은 수면, 즉 숙면이 더 중요합니다. 수면은 크게 렘 수면과 비렘 수면으로 나뉘는데요. 우리 몸은 이중 비렘 수면 단계, 그 중에서도 깊은 3단계 비렘 수면 단계에서 성장 호르몬 분비, 세포 재생, 면역력 강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깊은 비렘 수면 단계에 다다르지 못하고 만일 밤새 얕은 수면만 반복한다면 아무리 장시간 잠을 잤다고 해도 수면의 질이 떨어져 피로가 해소되지 않고 낮 동안에 피로와 졸림이 지속되고 두통이나 기억력 저하 등이 쉽게 나타날 수 있음을 물론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거나 고혈압, 심근경색, 뇌졸중 등 심혈관계 질환 위험 상승, 인슐린 저항성 증가로 의한 당뇨병 발생 위험 증가 등 심각한 질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이들이 깊은 잠에 들지 못하게 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제가 저희 채널에서 자주 소개해드린 수면무호흡증과 코골이 등으로 인한 수면호흡 장애를 들 수 있습니다. 수면무호흡증은 수면 중 기도가 반복적으로 좁아지거나 막혀서 10초 이상 숨이 멎는 현상이 시간당 5회 이상 반복되는 질환입니다. 이 증상이 반복되면 뇌는 산소 부족을 감지해서 미세 각성을 유발하고 이로 인해 수면 상태가 조각이 나면서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불면증과 수면 중 자주 깨는 습관 역시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데 잠들기 어렵거나 자주 깨거나 새벽에 일찍 깨서 다시 잠들지 못하는 경우는 렘 수면과 깊은 비렘 수면의 밸런스가 깨지면서 낮 동안의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 만성 피로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다리나 팔이 저리거나 불쾌해서 자주 움직이게 되는 하지 불안 증후군 및 주기적 하지 운동 장애 역시 수면을 망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더해 갑상선 기능 저하증, 만성 통증, 위식도 역류 천식 등 기저질환 및 이를 치료하기 위한 약물 복용으로 인해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 있으며 또한 불안, 우울 역시 수면의 사이클을 깨트려서 밤에 자주 깨거나 아침에 일어나도 무기력, 집중력 저하, 감정 기복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면 환경 및 생활습관 역시 영향을 주는데 수면 중 시끄러운 환경, 빛, 온도, 습도, 불편한 침구류, 불규칙한 수면 습관, 카페인, 알코올 섭취 등도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자도 계속 졸리다면 앞서 언급드린 원인을 체크해서 그 원흉을 하나씩 제거해 나갈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 수면 환경이 좋지 않거나 수면을 방해하는 요소인 빛이나 시끄러운 소리, 너무 높거나 낮은 온도, 습도, 불편한 침구 등을 개선하여서 조용하고 어두운 방, 적절한 온습도, 편안한 침구류에서 주무시면 수면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깊은 수면을 방해하는 카페인, 알코올, 전자기기 사용 역시 줄이는 게 좋으며 특히 잠들기 전 4시간 이내에 술, 담배, 카페인 섭취를 되도록 삼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되도록 같은 시간에 잠에 들고 깨는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고 운동과 명상을 통해 적절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만약에 앞서 말씀드린 환경 개선과 생활습관 교정만으로는 낮 동안의 졸음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보다 체계적으로 의학적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면을 방해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이 의심된다면 반드시 병원에서 하룻밤 자는 수면 검사를 통해 실제 수면 중 호흡 상태와 산소 포화도, 뇌파, 심장 박동 등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이 검사를 통해 수면무호흡증의 유무와 중증도를 파악해 맞춤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게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수면무호흡증이 진단된 경우 가장 스탠다드한 치료 방법으로 양압기 사용을 권해드릴 수 있는데 양압기는 수면 중에 기도를 지속적으로 열어주어 모호흡과 저호흡증을 효과적으로 줄여두며 실제로 많은 환자에서 낮 동안의 졸림과 피로, 두통, 집중력 저하 등이 현저히 개선되는 것이 입증된 치료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양압기 사용이 어려운 경우라면 구강내 장치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폐부학적 구조 이상이 확인될 때는 보조적 수단으로 수술 등을 고려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비염,
두통, 축농증, 알레르기 등 코막힘을 유발하는 질환이 있다면 약물 치료나 필요시 수술적 치료를 병행하여 코로 숨쉬는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수면 장애는 단일 원인보다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면의학에 정통한 이비인후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여러 과의 협진을 통해서 맞춤형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반드시 전문의 진료와 정밀 검사를 통해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받고 그에 맞는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낮 동안 졸음과의 사투에서 벗어나서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경우 양압기 치료는 거의 정답처럼 여겨지고 있는데요. 미국 수면의학회 가이드라인이나 여러 수면 전문의들 공통적인 의견은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경우 양압기 치료가 1차적으로 고려돼야 됨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잠을 충분히 자도 계속 피곤하다면 단순한 생활습관 문제가 아닌 수면장애, 기저질환, 정신건강 문제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루 종일 피로와 졸음에 찌든 상태로 매번 힘든 하루를 보내지 마시고 수면 클리닉을 방문하여 정확한 원인을 진단받고 이에 맞는 맞춤형 치료를 해보시길 권유드리면서 오늘 영상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자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숙면을 선물합니다.